자, 이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자, 이번 시간에 표 만들기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요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상세는 표를 만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4개의 표가 있는데, 본인이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노션 강연으로 와서, 저희도 표를 만들 텐데 조금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해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보여드릴 메뉴는 슬래시를 치시면 자 슬래시를 치시면 쭉 내립니다. 내리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표 보기, 보드 보기,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하나, 둘, 셋, 넷, 5개는 다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인해서 보는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제일 상단에 있는 표를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인라인하고 전체 페이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작성을 하실 때 표를 반드시 이거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이걸 사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여러분들 근데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용하셔서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 있죠. 이 부분 사용하시면은 페이지 전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힘들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 고급이 되시면 뭐가 사용이 되냐면 이 부분 링크된 데이터 보기를 사용하시겠는데 이 부분은 오늘 이 부분은 강연에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표를 만들 텐데 자,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해도 좋고 표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슬래시를 한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맨 하단에 가면 자,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지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가 하나 발생이 돼요. 현재는 되게 작게 돼 있지만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화면을 보시면 프로젝트 1, 그 다음에 프로젝트 2, 프로젝트 1도 있고 2도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져 있고 자,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미 제가 내용들을 2개를 다 넣어놨습니다. 이것들을 넣어서 한글 파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는 자, 제가 이제 아까 한글 파일을 가져옵니다. 컨트롤 C에서 프로젝트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프로젝트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화면을 제가 가져오는 게 낫겠네요. 좀 작지만 제가 화면을 띄우면 보시기 좀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표에서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블록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우시려면은 이렇게 놓고 여기서 삭제를 하시면 또 지워져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하나 늘어났죠? 다시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그다음 Z2 해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글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오늘 제가 지금 하는 강연을 이걸 다 배우실 수는 없어요. 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라고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이나 참조하셔가지고 사용하시도록 해야지 오늘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표 같은 경우는. 자, 다시 누르지만 자, 누르면 여기 태그라고 돼 있죠. 이거를 제가 제목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렀더니 제목이 하나가 아니고 제목이 틀렸네요.
제목이 발생이 됐죠. 근데 이 제목이 요 밑에 하위로 내려가는 요 내용들이 우리가 이거를 속성이라 그래요. 이름 속성, 제목 속성. 그리고 이름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속성은. 자, 여기서 이걸 좌클릭으로 한 번 한 다음에 속성이라는 걸 바꿉니다. 근데 속성을 바꾸면 여러 가지가 떠요. 근데 그 중에서 유형이라는 걸 보시면 텍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고요. 숫자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되고 자,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유형이 텍스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자, 그냥 바탕에다 찍으면 빠져나 다시 한번 볼까요? 속성 편집에 들어갔더니 뭐로 돼 있다? 텍스트로 돼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자유롭게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제목이 뭔지.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금융설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유동해석이었고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각각의 속성이 기술, 목표, 그 다음에 일정이 있죠. 자, 여기서 기술, 그 다음에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목표, 추가, 그 다음에 일정, 추가 들어갔죠. 자, 근데 여기서 일정이 안 들어갔네요. 일정. 자, 속성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 일정을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일정은 속성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속성 편집을 볼게요. 텍스트 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속성을 바꿀 거예요. 여기다 놓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대표적으로 놓고 속성을 자 유형 있죠? 누르시면 이게 날짜가 있어요. 날짜. 그럼 이제 날짜로 입력이 된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날짜로 바뀌었고요. 형식을 전체 날짜인데 저는 연월일이 좋아서 이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써볼게요. 쓰면 딱 달력이 뜨죠. 다시 해볼까요? 입력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떠요. 이쪽 기술이나 목표는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쓰라고 나오죠. 칸이 빈 칸이. 자, 누르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날짜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날짜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일정 같은 경우에 이게 시작과 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속성에 가시면은 그 속성 편집에 아마 있을 텐데 시간, 형식, 24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자 일단은 나중에 볼 때 날짜를 씁시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졌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자 이거 가져와서 기술은 첫 번째 거는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카티아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좀 밋밋해요. 그래서 이 부분 속성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자 누르시고 속성 편집에 가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유형을 선택은 딱 한 개만 입력할 수 있고 다중은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중을 누르시면 나왔죠? 자 기술에 들어갑니다. 자 쓰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제가 카티아를 넣으면 생성이 돼요. 엔터 치면 색깔도 자기가 디폴트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여기 오토캐드도 썼어 나는. 그러면 여기다가 오토캐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토캐드를 입력을 해보면 오토캐드가 입력이 됐죠. 다시 오토캐드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쪽 금형 유동 해석할 때는 뭘 썼냐? 나는 카티아도 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다른 툴을 쓴 거예요. NCS라고 하는 툴을 썼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럼 이제 목표를 쓰겠습니다. 목표는 텍스트로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자, 목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두 번째는 디퓨저 각을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만 해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이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열기라고 뜨죠. 즉 이름에는. 근데 금융 설계는 이렇게 열기라고 뜨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그냥 복사가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제목 같은 거를 누르시면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아이콘을. 아이콘을 위해서 이거를 바꾸겠다. 그 다음에 기술도 바꾸겠다. 그러면 아이콘 바꾸자. 뭐로 바꿀까? 이거로 바꿀까요? 사과로. 자, 그 다음에 목표. 뭐 그대로 놔두고 일정 돼 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릅니다. 그럼 프로젝트 1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필드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여기서 추가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비고라고 쳐볼게요. 이걸 치면 여기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비고라고 제가 지금 하나 추가를 했죠. 여기도 비고가 다 생겨요.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눌러서 이제 여기다 글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여기다 글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거 요약 그다음에 어, 역할 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넣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쁘게 해볼까요? 자, 이모지를 넣어봅시다. 자, 어디 가나 이모지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 이래서 뭐 발생을 시킵시다 이렇게. 그다음에 역할에 가서도 슬래시고 됐죠? 그다음에 자 들어갔고 그다음에 성과에 가서 자, 엔터 치고 자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라인들은 좀 글자를 두껍게 하고 싶다 이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피해서 요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뭐냐면 글머리 기호를 써서 쓰고 싶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면 글머리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해 쓰고 싶다. 그럼 역할은 다시 가서 자 잠시 보여드릴게요. 하이픈으로 돼 있죠. 이게 하이픈으로. 자 이거 카피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집어넣으면 노선이 똑똑해요. 이렇게 자동으로 발생을 해주죠.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도 가져와 성과도 넣고 성과 들어가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은 여기다가 만약에 그림을 하나 넣고 싶다. 그러면은 내려서 그림을 카피해 와서 여기다가 자 그림을 화면을 카피를 해가지고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그림도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데코레이션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놓으면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 하나 추가됐고, 디폴트로 커버 추가하는데 커버 변경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2를 하고 싶어요. 또 들어가서 하는데, 앞에서 했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눌러서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아닌 것들을 이제 다 지울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우고 그 다음에 요약 들어가서 자 요약에다가 자 첫 번째 거 집어넣고 엔터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넣고 여기서 넣고 슬래시 글머리 뷰 땡기고 여기서 딜리트를 땡겼다가 엔터 그 다음에 역할에는
여러분들 이거 포트폴리오 할 때 이 역할 되게 중요합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한 일을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평가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이 얘기했으면. 자,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여기도 밋밋하니까 그림 하나 넣을까요? 자, 그림 들어갑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눌렀죠? 그림 크기 물론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다 안 집어넣었지만 이제 여기서 좀 상세한 글을 좀 더 넣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이 부분들은 좀 강조를 해봅시다. 이렇게 놓고 파란색 배경으로 갔어요. 별로 티가 안 나네. 그러면 다시 주황색 배경으로 갑시다. 색깔이 나왔죠? 자 그러면 하나 완성. 그럼 다시 여기 들어가서 이쪽에도 밑에 더 글이 있을 테니까 이 글을 넣어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 에서 나와 있고 자, 이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뭐 쭉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코레이션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데코레이션 들어갑니다. 여기도 아이콘 추가, 디폴트, 그 다음에 커버 추가, 이번에는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두 개만 하기 전에 지웁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 표를 이제 우리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표를 이제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박스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얘도 뭔가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여기다 먼저 집어넣습니다. 제목은 프로젝트. 자, 밖에다 클릭하면 프로젝트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잘 이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쭉 따라가면 필터 여러분들 아직 지금 안 쓰시고요. 뭐 정렬도 놔두시고요. 이것도 자동화 만들기는 필요 없고요. 이거는 검색할 때 쓰는 데 필요 없고 이것도 누르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점 3개짜리. 눌렀습니다. 레이아웃이 누르면 표, 보드, 타임라인 여러 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갤러리로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되세요? 바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들어가볼게요. 자, 근데 이게 갤러리로 바뀌었죠? 여기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새로 보기를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표를 보고 싶다면 표를 완료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로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순서를. 갤러리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표는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아까 보셨죠? 이 디폴트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어떤 게 나왔습니까? 밑에 그림이 나왔어요. 갤러리 보시면 봤죠? 자, 근데 여기다가 더 뭔가를 추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점 3개를 누르세요. 레이아웃은 갤러리죠. 속성에 보시면 한 개 표시가 되네요. 갤러리에 표시하기. 이름만 나있죠. 자, 기술도 넣고 싶고요. 들어가죠? 목표도 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정도 넣고 싶고요. 제목도 넣고 싶고요. 자, 다시 빠져나옵니다. 다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표가 간단히 완성이 됐죠? 그럼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 쓰실 것 중에서 자, 갤러리 말고 보드를 보여드릴게요. 보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NCS 카트. 근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분류를 할 것이냐예요. 자, 여기 다시 볼게요. 보드로 돼 있죠. 속성은 자, 여기서 눈을 누르면 올라가요. 기술하고 목표, 비교 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다 넣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속성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이 쓰시는 게 그룹화 같은 경우 지금 기술로 돼 있죠. 이걸 바꾸면 그룹화가 기술로 돼 있던 거를 만약에 제가 뭐로 할까 사실 기술밖에는 여기서 나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술로 갈게요. 그러면 NCS로 했던 거, 오토캐드로 했던 카티아로 했던 것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드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때로는. 그 다음에 또 누르고 그럼 보드만 있습니까 하면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는 이렇게 지금 왔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리스트, 현재 리스트죠. 쭉 보시면 그룹화가 돼 있어요. 그룹화. 이 기술이 아니라 그룹화 기준이 기술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만약에
없음으로 내가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뭐냐면 자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줄줄이 쓸 때, 즉 대회에 나갔던 거나 수상 경력을 쓸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어울릴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리스트. 그러면 캘린더 뭐냐? 날짜가 있으니까 이렇게 캘린더화가 된다는 얘기죠.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똑같죠?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캘린더. 자, 표 했죠? 보드 했죠? 리스트, 캘린더, 갤러리 다 했죠? 타임라인은 뭐냐? 이게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이동을 하면, 오늘 날짜에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일단 표로 가서, 자, 우리는 타임라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만들게 했던 게 뭐다? 갤러리가 깔끔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완성하는 거 보셨죠?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캐치모의, 홈페이지, 그쪽을 보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캐치모는 여러분들에게 공지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 페이지가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하위 페이지 구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컨설턴트 소개 행사 안내지, 행사 안내 해볼까요? 이거 뭐로 만들었겠습니까? 리스트로 만든 겁니다. 근데 리스트로 만드실 때, 이 단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냐면, 이 끝에 단부터 이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쪽에 똑같은 글자 수를 가진 것들을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이쁘게 포장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정보 제공해 드리는 것은 모빌리티 정보 있죠. 이게 뭐다? 바로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리스트를 바꿔버리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보는데 제가 썸네일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 중에서 다른 건 됐고 채용 공고를 한번 볼까요? 채용 공고는 표로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마감일 기준으로 했을 때 캘린더를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보실 때 이 부분들을 바꿔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노션 강의로 와서 자,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학생의 포트폴리오 이거 완성했죠, 제가. 자, 그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노션 강의로 가서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노션 표 만들기를 했고요. 나의 프로젝트라는 걸 가지고 총 2개를 만들어 봤고요. 날짜, 제목, 유학 기술 해봤고요. 그 다음에 표보드 갤러리 다 보여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실습이에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뭐냐면 많이 보던 분이죠? 네, 이름 바꿔놨습니다. 자, 우리 박지성 학생의 사진과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똑같이 흉내를 볼게요. 자, 이런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그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가져오는데 자, 이 그림을 제가 아무나 가져올게요. 자, 쳐서 자기 사진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여기서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자, 이 정도 됐네요. 사이즈가. 자, 이거다 일단 내려놓고 일단은 글을 넣는 거죠. 이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글들을 써서 컨트롤 C에서 이래서 이렇게 넣었다 치자 이거죠. 근데 사실 이런 글씨 너무 진합니다.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글씨들은 보통 그 이렇게 블록 단위로 제목 3 하지 말고요. 반드시 텍스트로 하세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나이 들어 보입니다. 이 글자 크면
자, 텍스트 들어갔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맞춰서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겠죠. 들어갔죠. 자, 이제 이 그림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이 우측에다가 여기다 놔야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발을 이렇게 당겨요. 당기고 그림을 좀 크게 할까?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블록을 또 가져다가 밑에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록 갖다 놓고 이 블록 갖다 놓으면 뭐 순서 바뀌었다고 치고 자, 어때요? 완성됐지? 똑같이?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들은 제가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달라. 그러면 이 부분도 단위 지금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핵심 용량 치시고 그 다음에 전공 치시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두껍게 가고 싶어서 볼드로 가고 싶다. 볼드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저는 글자 수 안 키웠습니다. 이거 몇 포인트인가 한번 볼까요? 제목 2 너무 촌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씌워서 아까도 파란색이 별로 안 좋아서 주황색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 주황색을 가지고 제가 늘려가겠습니다. 자, 이거 늘려갖고 그 다음에 전공. 근데 전공에도 때려서 주황색으로 가서 노션이 여러 가지 변화를 주지는 못하게 돼 있지만 그것만큼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자, 이 정도면 아이고 단위 맞았죠? 자, 일단 전공을 여기다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밑으로 들어가요. 파란색 라인 보세요. 아, 들어갔죠?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쓰실 수 있잖아요. 토글 형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써서 다 글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겠죠? 딱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전공도 마찬가지로 토글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겠죠? 자, 그럼 또 완성이 됐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회 참가이를 이제 이거 만드실 수 있잖아요. 자, 반드시 뭐다? 슬래시의 인라인이다. 누르시고 이 표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구분 누르면 얘네들은 속성 편집으로 가면 속성이 선택을 해요. 선택은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개, 세 개 하려면 뭐다? 다중 선택.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 써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파일을 갖다 넣어야 되면 파일을 갖다 여기다 넣으시면 이걸 누르시면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날짜가 있으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보기로. 자, 레이아웃 표로 돼 있죠. 이거를 갤러리로 바꿔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더 할만하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갤러리에서 이 부분을 누르시고 요번에 갤러리 속성 한 개 표시가 됐죠. 자, 이번에는 날짜도 집어넣자, 이것도 집어넣자. 그 다음에 백 해서 가서 그룹화 잘 보세요. 그룹화가 없음으로 안 돼 있으면 복잡한 구조인데 여러분들은 그룹화나 하이 항목은 쓰실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도 있는데 뭐 그닥 여러분들 이번 포트폴리오 쓰실 일은 별로 없을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가 있냐면 갤러리가 됐죠. 갤러리 누르시면 여보세요. 카드 크 카드 크기가 있어요. 중간이 아니라 작게 들어가면 귀엽죠.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를 누르시고 이미지 맞추기는 뭐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것도 페이지 보기도 놔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드 미리 보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페이지 컨텐츠죠. 페이지 컨텐츠 즉 첫 번째 그림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컨텐츠 안에 있는 커버를 누르시면 아무것도 안 떴죠. 그러니까 이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페이지를 갖다 완성해 아이콘 찍고 디폴트 그 다음에 커버 추가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집어넣었다 그러면 떴죠. 그 차이가 바로 뭐냐? 들어가서 갤러리에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카드 미리 보기에 커버냐 컨텐츠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표로 놔두셔도 되고요. 보드를 쓰면 상당히 심플해지고요. 리스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나 타임라인은 포트폴리오 쓰실 일은 지금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격증도 쓰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 표로 만들었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리스트로 간다면 자, 이게 레이아웃을 바꿔볼게요. 자격증이 보드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딱 세 개만 나왔죠. 이렇게. 그럼 보드를 보니까 속성 한 개 표시. 물론 이거는 이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백해서 가면 자 여기 그룹화 있죠. 그룹화가 지금 뭘 기준으로 그룹화가 돼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상태로 돼 있으면 상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넘기시고 다시 제가 이거를 표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룹화를 할 때 날짜별로 그룹화를 할 거냐. 근데 여기는 그룹화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룹화를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런 식의 것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블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볼까요? 표로 보면 그러니까 그룹화를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로 그룹화를 하겠다? 자, 표가 아니라 보드로 가서 다시 볼까요? 천천히. 리어 보드로 돼 있죠. 보드로 돼 있는데 자, 그룹을 구분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그룹화 기준 구분으로 돼 있네요. 구분이 되니까 표시되는 그룹이 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빈 그룹 숨기기 있죠. 이걸 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딱 누르면 비어있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숨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하드웨어는 이렇게 대회를 나갔고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대회를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드렸고요. 저는 그 포트폴리오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카톡방에다가 자, 카톡방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찾아 들어가셔도 돼요. 포트폴리오 많이 나와 있는 데가 노션 기라 이렇게 치셔도 돼요. 포트폴리오라고 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기 있는 포트폴리오 템플릿 나와 있죠? 이런 템플릿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노션으로 아까 만들었던 자, 잠시 가볼게요. 자, 노션 페이지로 다시 가서 자, 어떤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링크를 가.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느 부분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유, 그 다음에 3개짜리 이 두 부분에 우상단 보셨죠?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었던 페이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 공유 있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공유를 누르시면 열렸죠? 우측 상단에. 그때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게시가 자, 여기 다시 볼까요? 여기 있는 이 게시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게시가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여기다 외부다 게시하라고 나오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으면 자, 게시를 누른 다음에 웹 게시를 누르세요. 누릅니다. 좌클릭 누르면 이제 게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소를 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른 분들께 카톡이나 주소를 보낼 때 정말 부탁입니다. 이거 복사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복사해서 주셔야지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좌측 상단 요 주소 있죠. 이거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주시면 못 들어가요. 반드시 우측에 있는 주소를 게시하고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링크를 뭐 편집을 허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 다 닫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공유는 뭡니까 하면 이 공유는 여러분들 페이지를 누군가를 초대할 때 이메일을 주면 그걸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부분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인데 여기는 거의 아직까지는 그렇게 쓰실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라는 게 있는데 이 내보내기라면 PDF로 이게 바뀝니다. 페이지가.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유료로 무료도 됩니다. 무료도 되고요. 내보내는 페이지고요. PDF로 바뀝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스타일을 바꾸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할 텐데 뭐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노션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어떤 분들은 책을 사야 되는데 책 살 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바로바로 적용되고 노션은 먼저 작성해서 막 올려놓고 정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쁘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프레임도 잡고 하다 보면 뭐 하루도 가고 그러는데 노션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물어보시고 각 코치님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 노션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어떻게 바꿔봤으면 좋겠네요. 서로 상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시면 그 포트폴리오를 적절한 포지션에다가 지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링크를 걸도록 같이 코치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빛나는 이력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가 준비된 게 많습니다.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연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어쨌든 빠르게 표준 이력서 말씀드린 거 빨리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노션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강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